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죠. 28쪽에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 비고이진하니 귀천이 위의요. 같이 읽어보죠. 동정유상하니 강유단이요 방위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길흉이 생의요 제천성상코 제지성형하니 변화현이니라. 그래서 천존지비라고 하는 지극히 자연한 이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은 천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존이라라는 말을 쓴 이유 설명드렸었죠. 그러면서 건곤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표현한 말이면서 또한 동시에 주역의 괴명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주역으로 들어가는 그 역의 문이라라고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곤을 모르면은 주역을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건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공부를 대략 한번 보았고, 그러니까 이제 건곤괴의 문왕의 효사, 그 다음에 문왕의 괴사, 그 다음에 주공의 효사, 그 다음에 공자의 뭔가요? 공자의 뭐뭐가 나왔었죠? 건괴 뭐예요? 단전. 문왕께서 설명하신 그죠? 그 단전. 그다음 그것을 공자가 해석한 것이 단전이요. 그다음에 건곤괴의 전체를 본 대상전이 있고, 그다음에 주공께서 말씀하신 그 효사에 대해서 공자가 설명한 것이 다시 소상전이죠. 그리고 건곤괴는 특별히 다르기 때문에 건괴 문헌절, 곤괴 문헌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까지 쭉 보면서 그 다음에 비고이진하니, 그래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봤더니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까지 쭉 펼쳐져 있으니 그로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귀천이라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귀천이라라고 하는 것이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동정유상이라 그랬죠. 항상 움직이고 고요한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강과 유가 그 다음에 결단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방소마다 끼리끼리 무리로서 모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물건들이 서로 무리지어서 다른 그 물건들과 서로 구분이 있으니 이 속에서 비슷한 것들이 끼리 있다 보면 서로 간에 경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면서 바로 뭐가 생긴다? 길과 흉이 생기고, 또 물건이 다르면 다른 것끼리 또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람에 대해 맞춰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쭉 생겨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고? 상이 있고,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월성신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양의 영어소장의 이치를 기본적으로 낳는 것이 하늘의 상이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의 영어소식에 의해서 모든 물건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그래서 천상, 지형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동정,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계속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거기까지는 다 됐죠. 거기까지는 쭉 돼 있고, 주석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나머지는 보충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설명 속에 다 기본적으로 녹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은 시고로 강류 상마하며 팔괴 상탕하여 그랬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강과 유가 서로 마찰하여 팔괴가 서로 그저 계속 갈마들어서 사이사이로 끼어든다 그랬는데, 그 밑에 한번 본의라고 하는 것은 주자의 해석입니다. 그 본의에 뭐라고 해야 되느냐? 주자의 본의. 그 다음에 정자가 해석한 걸 뭐라 그랬죠? 정자가 해석한 걸 뭐라고 한다? 전이라 그랬죠? 정자가 조금 먼저 앞선 사람이고 주자의 본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해서 우리나라에 주역이라 그러면은 주역 전이 대전, 주역 공부하니까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 대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 전자를 쓰나요? 주역전이 대전. 이라고 할 때 누구 거냐면은 바로 정자하고 바로 주자의 해석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두 분들의 해석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다른 성리학자들의 해석까지를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주역의 최고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한나라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때까지 그 형성이 된 주역 뭐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역 정의, 주역 모든 그 경전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 한나라 때 시작해가지고 당나라 때까지 바로 이루어지는 바로 주석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것은 작구 해석의 그 바탕을 두었고요. 전이대전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성즉리라라고 하는 바로 성리학적 입장에서 그 정리가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구 해석이나 글자 하나하나 해석에는 굉장히 충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경이나 이런 데 근거해서 주례나 이런 데 근거해서 아주 착실한 해석을 했고 여기는 여기에서 성즉리라라고 하는 여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소 좀 과하게 해석되는 경향들이 큽니다. 더더욱이 두 시대의 차이는 뭐냐면 요 시기 때는 어쨌든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국시로 이렇게 해서 세우고 두루 누구나 다 유학 경전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진흥하던 시기가 되고 자, 이 송나라 때 자, 북송과 남송 시기에는 이른바 정치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자, 이 불교라고 하는 세력이 그다음에 이 지배계층까지 굉장히 깊이 들어오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그 정치적 그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추락을 하죠. 이 속에서 뭔가를 갖고 정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리학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적이고 의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도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것만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대에 좀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전히 이거를 굉장히 고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여전히 대부분의 학계는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달리 해석한다 그러면 거의 조선 말기에 뭐처럼 송시열적인 사문난적으로 몰리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경우죠. 우리 재작년인가 한번 저기 어디야 무이산 쪽에 아마 주자무덤 가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그때 몇 분 가보셨죠? 우리나라 주자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있었다 그러면은 그 무덤은 웬만한 궁궐 못지않게 그냥 아주 호화롭게 조성될 겁니다. 거기 무덤은요 가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참 그늘진 곳에 그것도 그 남방 쪽이라서 아주 독특하게 그 마치 자갈로 있죠. 그냥 무덤을 다 덮어놓은 거예요. 거의 막 우리가 보고 시멘트로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자그마하고 거기에 그 집안의 후손들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하나 그 이쪽에 무슨 학회 쪽에서 하나 만드는 그것도 빛발해 가지고 뭐예요? 그 뭐냐 이끼만 잔뜩 끼어 있고 새로운 거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하여서 정주학회 여기서 가서 그죠? 이거 하나 멋지게 세우는 게 없었으면 여기에 무슨 유명한 사람의 무덤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런 해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계 여러 해석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입장에서 중국에서는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대가 이렇게 격변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새로운 각도로서 자꾸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크기 때문에 그거 좀 알아두시고 공부하시고요. 거기에 본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자 차는 자, 이 시고로 강요상마며 팔괘상탕하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는 역 괴지 변여라. 이것은 역의 괴의 변화를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64괴지 초엔 64괴의 처음에는 강유 양획이니 처음에는 강과 유의 두 획일 뿐이더니 양상마의 위사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갈아서 4개가 되고 4개가 서로 갈아서 8개가 되고 8개가 서로 갈아서 바로 뭐냐 섞여서 64개가 되었다 해서 마하고 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과 음부호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자, 태극에서 여기에 나와서 서로 간에 순서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양양에서 사상이 되고 그죠? 사상에서 자 8괴가 됐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양이
자, 우리가 이제 주역에 이렇게 해서 점을 쳐가지고 뽑는데 양이 나왔다 그러면 그 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강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자, 우리가 궤상으로 음양 관계로 표현하면 양이 되고 그때 뽑았을 때 양이 나오면 강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음이다. 그죠? 음인데 효로 궤를 뽑았더니 그게 음이 나왔더라. 그러면 그것을 유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양이라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강유라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서로 간에 갈았다 그랬어요. 갈았다. 마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저기 돌석자로 썼나요? 제방변으로 썼나요? 서로 부볐다라는 소리죠. 서로 부벼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그죠? 만나서 뭐냐면은 사상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부벼가지고 만났는데 양양이 되거나 또는 양하고 음이 되거나 또는 음하고 양이 되거나 순음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서로 간에 서로가 이렇게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해서 8궤가 나오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8궤가 뭐라고 하냐면 상탕이 64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상탕이에서 탕이라고 하는 거 잘 보시면은 그릇 속에서 서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지들끼리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 속에 요리를 하는데 몇 개가 일건천부터 시작해서 8곤지까지 하는 이 8개의 재료가, 그죠? 8개의 재료가 그냥 들어갑니다. 8개의 재료가 들어가서 각각 새로운 맛을 하나가 내는데, 이를테면 하늘깨가 처음에 누구하고 만나냐면 자기 스스로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그 하늘깨가 다시 이렇게 한번 만나고 해서 어디까지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64가지 맛을 내더라. 그러니까 하늘깨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8번째는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한번 하늘천부터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8개까지 나오는 거죠. 각 소성깨별로. 그래서 8 곱하기 8. 소성깨 8개에다가 8개가 각각 한 번씩 만나는 게 88에 64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걸 무슨 원칙이라 그러냐? 8개 상탕이라고 해서 표현한 주자의 그 해석은 밑에는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몇 가지가 와서 8개가 매번, 그죠? 매번 와서 바뀌는 바로 일정 8회의 원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 19쪽 한번 보세요. 19쪽에 보면은 거기에 19쪽에 복희씨 선천 64개 방원도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자, 가장 가운데, 제일 가운데 위쪽, 그러니까 정남향 방향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소축이라 돼 있죠. 그죠? 그 소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으로 해가지고 쭉 소축계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늘괴가 들어가 있죠. 하늘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시작은 저쪽에 중천건 나오죠. 여러분들 약간 그 우편향으로 해서, 그죠? 중천건괴, 그 다음에 택천쾌. 읽는 방법은 알죠? 자, 항상 읽을 때는 자, 먼저 바깥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택하고 하늘 하니까 택천쾌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읽는 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 봅시다. 자, 중천건, 그 다음에 택천쾌, 화천대유, 그 다음에 뇌천대장, 그 다음 풍천소축, 그 다음에 수천수, 산천대축, 그 다음에 지천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건천에서, 그러니까 선천팔계 방위도의 근거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건천이 끝나고 난 뒤에 이태태로 들어가죠. 이태태인데 먼저 처음에 하늘부터 만나야 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뭐예요? 천택리, 그 다음에 뭐예요? 중택태, 화택규, 뇌택귀매, 풍택중부, 수택절, 산택손, 그 다음에 지택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길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삼리화가 되죠. 화가 밑으로 일정이 돼가지고 천화 동인, 그 다음에 택화혁, 그 다음 중화, 화가 거듭이니까 중화리, 그 다음에 뭐예요? 뇌화풍, 그 다음에 풍화가인, 그 다음에 수화
디제, 그 다음에 산화비, 그 다음에 지화명이, 그 다음에 위에가 땅이고 저기 불이 밑으로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예, 철뇌무망, 그 다음에 하면서 붉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진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철뇌무망, 그 다음에 택뇌 뭐예요? 따를 숫자, 활외서압, 그 다음 뭐예요? 중뇌진, 그 다음에 뭐예요? 풍뇌익, 그 다음에 수레둔, 그 다음에 살레이, 그 다음 뭐예요? 지뢰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뇌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양이 다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손풍해서 넘어가야죠. 저 동남방 아까 뭐예요? 서남방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거 잘 안 보이나요? 그게? 자, 선천팔계 방위도 한번 봅시다. 선천팔계 방위도가 어떻게 나와요? 자, 일건천.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모르면은 주요 공부 하나만 해요. 자, 이게 가장 기본. 일건천, 이태태, 자, 삼리화, 그 다음에 사진뇌, 그 다음에 오손풍, 그 다음에 육감수, 칠간산, 팔곤치, 복귀시 선천의 그 64궤도는 자, 건기가 차지하는 영역이 자, 이렇게 해서 차지하는 영역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 영역별로 자, 일정 8의 원칙. 그러니까 건에서 아까 이쪽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일정 8의 법칙에서 이게 합치는 8개. 그 다음에 이 택괴가 밑으로 들어가서 8개 하고 사진례하고 그 다음에 오손풍 들어가는 거죠. 8개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다 끝나면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서남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뢰복 해놓고 난 뒤에 저 서남방으로 가니까 뭐가 되나요? 천풍구, 그 다음에 택풍대과, 그 다음에 화풍정, 그 다음 뇌풍항괴, 그 다음에 중풍손, 그 다음에 숫풍정, 산풍고, 지풍승, 그 다음에 천수송, 그 다음에 뭐예요? 택화혁, 택수곤, 수죠. 여기 이제 물영역이죠. 택수곤, 그러니까 천수송, 그 다음에 택수곤, 그 다음에 화수미제, 그 다음 뭐예요? 뇌수해괴, 그 다음에 풍수환, 그 다음 중수감, 그 다음 산수몽, 그 다음 지수사, 맞죠? 지우사인데 혹시 여기 글자가 뭐 잘못된 거 있을 테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지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괴 영역으로 들어갔죠. 거기에 뭐예요? 천산돈, 그 다음에 택산함, 그 다음 화산력괴, 그 다음 뇌산소과, 그 다음 풍산점, 그 다음에 수산건, 그 다음에 중산간, 그 다음에 뭐예요? 지산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괴 영역으로 들어갔죠. 천지비, 택지취, 그 다음에 화지진, 뇌지예괴, 그 다음에 풍지관, 수지비, 산지박, 중지곤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바깥으로 해서 바로 일정 8의 법칙에 의해서 64개 방위도가 쭉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자, 이렇게 바깥으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산이 이렇게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건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보면 네모다라고 하는 거. 자, 바깥에서는 자,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만나는 것이 되고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으로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괴가 밑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방도가 되는 거죠. 방도, 네모난 도가 되는데 방도를 잘 보면 제일 밑에가 뭐예요? 맨 위에 있던 하늘괴 일정 8회가 밑으로 깔리는 거죠. 그죠? 맨 아래 때 보면 중천건 있죠. 방도에서. 그 다음 뭐예요?
택천쾌, 그 다음에 화택규, 뇌천대장, 풍천소축, 그 다음에 수택절, 그 다음에 산천대축, 그 다음에 지천태가 돼 있고, 그 방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쭉 올라가죠. 맨 위는 뭐가 되느냐면은 땅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도에서는 하늘과 땅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데, 방도에서는 뭐예요? 하늘이 밑으로 들어가고 땅이 위로 갔죠.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천지비, 그 다음에 택지취, 그 다음에 화지진, 그 다음에 뇌지예, 그 다음에 풍지관, 수지비, 산지박, 중지곤, 요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늘이, 땅이 모든 하늘의 양기운을 쭉 머금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희시 선천64개 방원도라라고 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일생이법까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나중에 일정 8회 법칙에 의해서 쭉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주자가 이렇게 해서 이 그려놓은 그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쭉 네모로 쭉 된 거 보니까 또 역시 뭐냐면은 가운데로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저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까지는 가운데로 쭉 뭐가 들어가느냐면 대각선으로 뭐가 들어가나요? 서로 간에 겹친 궤가 들어가는 거죠. 이른바 중천건궤, 그 다음에 중택택궤, 그죠? 중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궤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화리궤, 중래진궤, 그 다음에 중풍손궤, 그 다음에 중수감궤, 중산간궤, 중지곤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눈도 나빠 죽겠는데 읽으라니까 참 죽겠죠. 눈 나빠도 나중에 이제 이리저리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이건 눈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과정을 그 주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팔괘상탕하여, 이렇게 표현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일정 8회 법칙에 의해서 64개가 나온 것까지를 설명한 겁니다. 다시 30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일단은 주자가 1차적으로는 일정 8회 법칙으로 설명을 했더니, 그 주자에 대해서 또 누가 뭐라고 물어봤느냐. 거기 밑에 보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도로 책에 보면 그 주역 전이대전에 우리가 흔히 세주 또는 뭐 잔주라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또 해놓은 건데요. 중요한 것들은 제가 웬만한 것들은 여기다 다 갖다 놓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떤 경우가 누가 물어봤더니 강류상마 팔괘상탕은, 그죠? 강류가 서로 간에 마찰하여서 팔괘가 서로 이렇게 섞이는 것을 절위 64계지 초엔 강류 양획이나, 이제 주자가 한 말을 그대로 갖다 따쓴 거죠. 가만히, 그죠? 보건대 64개의 처음에는 강류의 두 획일 뿐이더니 그 다음에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8이 16이 되고 16하여서 32이 되고 32이 되어서 64개가 된다라고 이를만 한데, 개시 자연 생생분리라 한데, 이것이 뭐냐, 자연스럽게 낳고 낳으면서 그치지 않을 뿐인데, 그런데 위지 뭐예요? 마탕이라고 한 거, 갈고 또 그 다음에 팔괘가 상탕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마라고 하는 것은, 그때 왈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가 주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마라고 하는 것은 여 일물 제 일물 상면 마선 저이사요, 이렇게 되죠. 한 개의 물건이 그 다음에 다른 한 개의 물건에 의해서 서로 간에 갈면서 돌아간다라는 뜻이 되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맷돌 생각하시면 돼요. 맷돌 밑에가 맷돌이 있고 위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되고, 그 맷돌 위에서 갈면은 뭐가 돼요? 새로운 물건이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역시 상교의사니, 이것이 또한 서로 사귄다는 뜻이니, 여금인 마자 상사하여 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그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마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 가는 거, 맷돌. 그 맷돌과 같으니, 하면의 일편은 부동하고, 그죠? 아래쪽에 한쪽에는 움직이지 않고, 상면의 한 편은, 그죠? 한 편은 관마선 추탕하며,
거기에 이제 그 뭐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 거죠.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서로 갈면서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밀어서 그 내며 이렇게 되는 거죠. 밀어서 내고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이거 관을 저기라고 보시면 안 돼. 혹시 그 가끔가다 요 뭐죠? 우리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군이라 하는데 어처군이 틀린 말이랍니다. 그거 맞는 말이 아니고 그냥 맷돌 손잡이 이렇게 하세요. 그거 괜히 어처군이 누가 말을 잘못 내가지고 전부 다 잘못 이해하는 경우인데 그냥 맷돌 손잡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중준이라 일찍이 가만히 머무른 적이 없었느니라 머무르지 않았느니라 자양이생 사상적. 그래서 이 두 개의 모양으로부터 양이로부터 사생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뭐냐 노음과 노양은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소음과 소양인즉 서로 사귀고 그다음에 자사상생 팔계적 사상으로부터 팔계가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건곤 진손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태리 다시 말해 소녀 중녀 그다음에 간 그러면은 중남 소남인즉 사귀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저게 글자가 그림 속으로 들어오나요? 제가 주역 원정 강의할 때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줬는데 자 아까 뭐냐면은 일생이법에서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 양양 태양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소음이 되고 소양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 이렇게 되고 변하는 건 요거죠. 요거 변했죠. 동그라미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밑에 채는 그대로 되니까 요건 안 변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갈아서 여기 하나가 나온 거죠. 맛있어보자. 죄송. 양음이니까. 그죠? 여기 하나가 나온, 여기에서 양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해서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먼저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안 바뀌었느냐 그러면은 요거 안 바뀌었다 그랬죠. 요거는 가만히 있고, 그죠? 요거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만히, 음이니까, 여기서도 이게 음이 가만히 있는 거죠. 요거 자체는 소음이잖아요. 그죠? 자, 이건 태양이고, 태양에서 순양이 오면은 이건 가만히 있다 이 소리예요. 그죠? 양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음이 하나가 온 거죠. 이거는 움직인 걸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음에서 양이 온 거니까 양으로 하나 발동이 된 거죠. 그냥 음이니까 음은 양이 발동이 안 된 걸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양이죠. 소양이다 그러면 요거 발동이 안 움직인 거죠. 양이니까. 그죠? 양이 그대로 온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움직인 거가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곤귀에서도 순음이 왔으니까, 이거 양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순음이니까 이거는 안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 하냐면은 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곤.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손. 요것은 부동이라 이 표현했죠. 됐죠?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연목계 태, 이. 그 다음에 감, 간. 이것은 뭐다? 부동이라 이렇게, 동이라 이렇게 표현했나요? 동이라고 했어요? 사귄다라고 했어요. 사귄다, 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양하고 사귀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사귀었다. 됐나요? 그래서 문장도 이렇게 보시고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고개 깨웃깨웃 하시는 분 다시. 자, 이건 태양이죠. 자,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이니까 순양인데 양이 오면은 그냥 부동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에서 이게 음이 하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사귀었다? 음하고 사귀었다라는 거. 끼리끼리 같이 온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표현했고, 다른, 그죠? 양이 누구를 만났다? 음을 만났으니까 이거 사귀었다 이 표현이에요. 사귀었다라는 말도 누구하고 사귄 거다? 요게 이거잖아요. 그죠? 밑에 누구예요? 요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지천태라 그랬습니다. 지천태가 있고 나중에 지천태가 보면 뭐라고 했느냐? 거기다 공자가 천지,
교. 하늘과 땅이 사귀었잖아요. 그죠? 땅이 하늘이 저 위에 있으면 사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천지교 태라 이렇게 표현했죠. 교태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사귄 거. 사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음과 양이 사귀는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같은 종류끼리 양은 양끼리는 사귀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거는 그래서 부동이라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왜? 끼리끼리 같은 양이 왔는데 뭐 쳐다볼 일도 없잖아요. 그죠? 새로운 막 여자가 왔거나 남자 있는데 그죠? 여자가 오거나 여자 있는데 남자가 오면 저거 뭐지 하고 가서 보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경우를 사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귀지 않았다가 아니라 같은 끼리끼리 왔으니까 그냥 에이 관심 없어 움직이지도 않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나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자 소양이죠. 소양에서 양이 한 번 왔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뭔 놈 하나 왔는가 보다. 그냥 옆으로 뭐 슬쩍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이 되는 것이 되고 자 소양인데 음이 하나 왔어요. 웬 여자 왔어? 하고선 이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사귀어보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방식인데 그래서 사귀고 그 다음에 사귀고 그 다음에 자 8괴의 생 64괴니 그 다음에 8괴로부터 64괴가 생겼으니 개시 종상가거에 다 그 위에다가 하나씩 다 더해서 가매 하체는 부동하고 매 1괴생 8괴라 그죠? 매 한 괴마다 8개가 생겨나니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위지 뭐냐 마탕이라 한다 이 소리예요. 마탕이 아니라 마탕이라 한다 이겁니다. 우왈 마라고 하는 것은 또 양계 물사 상마 그 알자가 되는 거죠. 그 두 개의 물건이 서로 간에 갈아가면서 그죠 마찰하면서 부딪히는 것이고 탕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 추탕 출래니 빙글빙글 동글 돌면서 가로 밀어가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니 마라고 하는 것은 시 8괴 이전사요. 8괴 이전의 일이고 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 8괴가 마치고 그 다음에 원선 추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 64괴 출래라 저 64괴가 바로 나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8개의 저 괴가 8개 이 음식 각각의 재료들이 그죠? 다 들어가서 이리저리 섞여오면서 64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서의 소위 탕구는 시 원전 거살이니 타마전 타저 의사라. 그래서 한서에 보면 탕군이라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은 31쪽 그 해석에 보면은 탕군이라라는 말을 탕멸 또는 혹시 깨끗하게 쓸어내린다라는 탕척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둥글게 빙글빙글 그 옆에 적을 가운데 두고 바깥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바로 죽이는 것이니 그래서 마찰하면서 돈다라는 그런 뜻이니라. 그래서 이제 8괴 상탕이라라는 그 말에 근거를 해서 그 주자가 바로 뭐냐면은 64괴 선천 8괴 64괴 원방도를 그렸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쓰이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 8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근거한다? 주나라의 역에 근거해서 만물의 시초가 되는 바로 건괴를 앞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건곤의 사귐을 먼저 두고 그래서 건괴가 되고 곤괴가 되고 그리고 난 뒤 이치에 따라서 쭉 배열한 것이 오늘날의 64개 그 방위도가 되는데요. 64개 방위도가 아니라 64개 그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자 뒤에 23쪽 보세요. 자 23쪽에 있는 이 내용은 자 이제 이치에 의거해서 쭉 배열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1궤부터 그죠? 첫 번째 궤로부터 64궤까지의 순서로 지금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뒤에 설계전에서 공자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역시 공부하는 와중에 이거는 계속 외워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느냐면은 항상 위에서부터 외우죠. 그 밑에 이름까지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소성께 읽고 아래에 있는 소성께 읽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거니까 거듭됐다라고 해서 중자를 쓰고 중천건 그 다음에는 중지곤 자 위에 물개가 있죠. 위에 우레개가 있죠. 그래서 수레둔
밑에 거 보고 읽으시면 안 돼요. 양심에 맡기고. 그래서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산수몽, 그 다음에 수천수, 천수송, 지수사, 수지비, 풍천소축, 천택리, 그 다음에 지천태, 천지비, 천화동인, 화천대유, 지산겸, 그 다음에 뇌지예, 수천수, 삼풍고, 지택림, 풍지관, 활해서합, 산화비, 산지박, 지뢰복, 그 다음 천례무망, 산천대축, 살례이, 그 다음 태풍대과, 그 다음에 중수감, 중화리, 여기까지가 상경입니다. 여기까지 쭉 해서 상경이라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경입니다. 택산함, 그 다음에 뇌풍항, 천산돈, 뇌천대장, 화지진, 지화명의, 풍화가인, 화택규, 수산건, 뇌수해, 그 다음 산택손, 풍뇌익, 택천쾌, 천풍구, 택지취, 지풍승, 택수곤, 수풍정, 택화혁, 화풍정, 중뇌진, 중산간, 풍산점, 그 다음에 뇌택귀매, 뇌화풍, 화산여, 중풍손, 중택태, 풍수환, 수택철, 풍택중부, 뇌산소과 수하기제, 화수미제 하면서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이제 뭐라고 하면 밑에 것만 쭉 보면서 뭐냐면은 뭘 하나 할까요? 천례무망이다 그러면은 천례무망 어떻게 한다요? 천례무망을 그려야 되겠죠. 천례무망 하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철례 이렇게 하면 맞죠? 뭐 결과가 똑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 하는데 그림은 뭘로 그린다? 레로 그리기 시작하네. 밑에서부터 비고 이진 그랬죠.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거죠. 비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펼쳐진다 해서 레 하면서 천. 입으로는 천 하는데 여기서부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손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머리가 녹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이렇게 쭉 해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자 손하고 머리하고 잘 빙글빙글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64개는 어쨌든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지금 읽는 방법에서 이거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8개 선천 8개 기본이고 후천 8개 다 했으니까 이제 그걸 갖고 여기에 나오는 말 뜻들을 쭉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31쪽 그 다음에 자 31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거기 경문에 뭐라고 하냐면 고지 뇌정하며 이렇게 되죠. 고동하매 고동한다면 붓고자인데 이렇게 두들긴다라는 뜻입니다. 고동이라라 고지 뇌정하며 고동함에 우레와 벼락으로써 다시 말해서 먼저 하늘의 양기운이 두루두루 움직인다라는 뜻이겠죠. 그걸 자 우레를 치고 그 다음에 벼락으로써 하며 또 땅속에서는 또 뭐예요? 하늘의 양기운이 돌아서 땅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릉우릉 하는 거죠. 자, 우레라는 말 우리 내내 공부했지만 우레는 우리가 아는 우레는 무슨 우레만 있어요? 천둥번개라고 할 때 그때 우르릉 꽝꽝 하는 그 우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비가 오면은 비가 어디로 온 거예요? 밭이잖아요. 그죠?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전법상의 요 밭의 한 가운데입니다. 여기에 비가 들어오면 땅이 어때요? 땅이 속이 막 움직이잖아요. 자, 땅괴가 양기운을 하나 받아들입니다. 안을 받아들여서 하나를 첫 번째 만나들면 바로 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양동음정이죠. 양은 움직이는 것이요.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히 가만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요히 가만히 있는 땅 가운데 하늘 기운이 들어와서 하늘하고 땅하고 뭘로 만난다 그랬어요? 물로 만나죠.
운행우시 그랬죠. 또 천자문으로 표현하면은 천년지왕, 천지현황이라라고 할 때 현황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감이라 이렇게 표현해 물입니다. 물이 만나서 하늘을 어떻게 만나느냐? 땅에 있던 양기운들이 올라가서 양기운을 만나서 습기가 올라가서 그죠? 구름이 이루어지고 그 구름이 비가 돼서 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게 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이것이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움직이는 모습이 되고, 그래서 고지뇌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만물을 다 흔들어야 돼요. 그죠? 흔들어서 잠을 깨워야 되는 거죠. 잠을 깨워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팔계 방위도의 동방진목이 바로 여기 오는 거죠. 봄에. 그죠? 봄에 모든 것이 다 잠에서 입춘, 우숙, 경칩이 되죠. 경칩하고 이게 충분점이 되는 거죠. 경칩이다 그러는 것은 따뜻한 봄비를 맞고 땅속에 있던 벌레들이 깜짝 놀라서 나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지뇌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입춘 우수 하면 그 우수 위에 땅속에서 잠자던 모든 것들이 깜짝 놀라서 뭐예요?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깜짝 일어나서 먹여줘야죠. 먹여주는데 먹여가지고 잘 튼실하게 길러줘야 됩니다. 그것을 윤지풍우라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적시는데 윤택하게 하는데 그죠? 윤자는 불어날 윤자이기도 하죠. 자, 윤자는 윤달 윤자죠. 이게 뭐예요? 윤달 윤자죠. 1월에 차이가 나서 윤달 한 번 두면은 임금님은 뭐예요? 이게 한 달 비는 동안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막 궁궐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이때는 순수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어디 멀리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앉으면서 스스로 근신하는 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다가 물숫자만 해놓으면은 불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불어날 윤자. 불어나는 것은 또 재산이 불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윤택할 윤이라고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윤택하게 해주려면 뭘로 해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서는 이 나쁜 공기를 다 한번 흐트러 주는 거죠. 그래서 풍우로서 그 다음에 뭐예요? 윤택하게 하고 풍우라고 하는 거 이거 나중에 풍소환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어쨌든 풍우로서 자 윤택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비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두루두루 만물들을 비를 통해서 그저 적셔주면서 그 속에 나쁜 기운들이 머물러 주지 않고 계속 바람으로 흔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풍수지리라는 게 있죠. 풍수지리라는 게 왜 풍수지리에서 풍수를 왜 봐야 돼요? 그게 풍수인데. 어떤 땅이 자 풍수지리학적으로 참 좋더라. 기본적으로 바람 불어야 되죠. 그죠? 바람이 없으면은 거기 그 나쁜 기운들이 자꾸 고입니다. 여기 공장지대가 있는데 공장지대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저 산 밑에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딱 분지에다 만들어 두면은 그 동네 죽어요, 죽어. 그죠? 바람이 안 통하니까. 계속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집안에서 베란다에다가 화초를 키우는데 이분이 놀러 가는데 다른 건 못 하더라도 밖에 며칠 동안 비 오면 창문, 베란다 창문 다 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한테 부탁하고 하는 말이 있더랍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발 선풍기만 한 번씩 꼭 돌려줘라. 화초를 잘 자라겠는데 바로 그 공기가 잠기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라는 건 뭐예요? 또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죠. 역시 기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풍수지력을 좋다 그러면 적당히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냐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이냐 물이 있어야 모든 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어나게 하는 것, 윤택하게 하는 것은 비바람으로써 하며 그 다음에 그 사이를 1월이 운행하며 해와 달이 운행하면서 일안일서하여 한 번 춥고 한 번 더우며 한래 서왕이라 우리 천자문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름하여서 기의 흐름입니다. 기의 흐름이 자 선천팔계 방위도에 근거를 해서 쭉 표현해 놓은 말이고요. 그래서 일안일서하며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 천지자연의 이치 일건천 이태태부터 우리가 거기 보면은 고지뇌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요 개념이죠. 고지뇌정하고 그 다음에 윤지풍우라고 하는 거 바로 여기죠. 풍우 물개. 자 여기에 사이방에서 바로 이것들이 자 고지뇌정 윤지풍우 하면서 그 다음에 한번 뭐예요? 그 다음에
일월이 운행함. 요 사이에 계속 해와 대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되더라? 일한 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일한 일서 하면서 그 다음에 천지자 하늘과 땅이.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건곤이라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지만은 건곤의 요 책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고지, 뇌정, 윤지, 풍호, 그 다음에 일월이 운행하고 일한 일서 하면서 만물이 생겨나는 거죠. 그 만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다 사람을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하면서 그래서 건도가 보면은 건도 성남하고 건도가 남자를 낳고 이루고 그 다음에 곤도 자 성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주관하는 그죠? 주관자로서의 건. 다시 말해서 자 뭐예요? 사람을 낳게 하는 그 주관자가 남자라 이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배태하고 그 다음에 키워내는 것은 바로 여자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건도 성남 곤도 성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말을 공자가 나중에 저 설계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천지연후에 천지가 있은 연후에 유만물하고입니다. 그 만물을 대표하는 것을 계사전에서는 바로 남과 여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만물하고 유만물 연후에 뭐라고 했냐면 유남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남녀, 남녀가 있은 뒤에 그 다음에 부부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때 남과 여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성의 개념이 되겠죠. 성기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하고 이건 뭐죠? 남자는 만물을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요?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가 되는 거죠. 바로 시작을 주관한다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지제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지제라 곤원이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또 달리 표현하면 시라고 하는 것을 생이라 표현할 수가 있고 생하는 것은 성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사자수학인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부생아신하시고 그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그 다음에 모국 오해러시다. 어머님 날 기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도의 개념입니다. 그죠? 아버님이 날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생명의 씨앗을 잉태케 하셨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걸 어머니가 뱃속에다 넣어서 여기서 기르는 거죠. 바깥으로 나와도 젖을 먹여서 기르시고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셨다니까 이것도 요즘에 이런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는 좀 요새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곤도와 건도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도 성녀하고 곤도 성녀라 했는데 그 밑에 이제 유식한 말도 좀 하나 정도는 공부해야 되겠죠. 거기 본의에 보면은 본의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죠. 정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해석에 뭐라고 되냐면 송나라 때 장제라고 하는 학자가 지은 책 이름입니다. 거기에 그 정몽이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하냐면 기는 일원이요. 그 일원의 그 기를 보통 그냥 태허라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운 이르기를 유기 분요 합이 성질자 그죠? 유기란 기운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죠? 기운이 떠돌다가 그 다음에 분요 어지럽게 움직이면서 합하여서 그 다음에 바탕을 이루는 질을 이루는 것은 바로 생인물지 만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만물에 그죠? 인물이다 그러면 사람과 물건입니다. 사람과 물건이 그죠? 만 가지로 다름을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양 양단 순환 불궁자는 음과 양의 이 두 가지 단서가 순환하면서 끝이 없는 것은 다함이 없는 것은 바로 입천지지 대의하니 바로 천지의 대의를 세우는 것이니 음양순환은 여마요. 음양이 서로 간에 돌면서 돌고 도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마라는 강류상마라고 하는 마와 같고 그 다음에 유기분요는 그 기운이 논일면서 어지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마치 여마중 출자라 바로
가는 것 갈면서 그 가는 것 가운데서 나오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강류 상마하고 팔괴 상탕하여 고지 뇌정 윤지 풍우 일월 운행하며 그 다음에 일한 일서라고 하는 이 말은 차 음양 순환 입천지지 대의예요. 바로 음양이 순환하면서 천지의 대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음양의 순환이 천지의 대의를 세우는 것이고, 건도성남 곤도성녀라고 하는 이 말은 차 유기 분뇨 생인물지 만수해라. 그래서 기운이 돌면서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만물을, 그죠? 만물의 그 만 가지 다름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물이라는 걸 만물이라고 표현해도 뭐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자 이제 그 기운과 그죠? 기와 질 개념으로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천지의 대의, 그 다음에 인물의 만수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건지대시오 곤작 성물이라. 건지라고 할 때 지는 그래서 주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렇죠. 크게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양의 기운으로 인해서 뭐예요? 기운을 주어서 만물을 싹트게 해주는 그 기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시작하는 것을 주장.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잉태에 씨앗이 들어오는 거죠. 그 우리가 시작이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양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뭐 음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자, 음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음이죠. 음하고 만나서 뭐가 생기더라? 여기서 여기 생기는 거죠. 엉기어지는 그 씨앗, 잉태되는 요 과정입니다. 이게 시작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아무리 음양이고 양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음을 만나야 그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다. 나이는 그래서 몇 살부터 시작한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10달이니까 벌써 1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지되시오. 그런데 작은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싹트게 바로 하늘의 덕에 대해서 건데 뭐라고 그랬던가요? 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건귀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것을 주장하고 으뜸이 되는 덕. 바로 우리가 공자가 뭐라고 했냐? 원자는 선지 장냐요 그랬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름 일량지 도가 되고 계지자 선 그랬습니다. 그 도를 따라 그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바로 크게 시작하는 것. 모든 만물을 다 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그걸 만나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모든 만물을 다 형체를 이루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곤작 성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시성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네요. 자, 그러면서 건이 이지요. 그거를 좀 기운과 관련해서 보자면 그 33쪽에 저 위에서부터 이거는 청 개념으로도 보면 되겠네. 저기 33쪽에 맨 윗줄에 보면 개, 범물지, 속호, 음양자, 막불, 여차라. 그죠? 무릇, 대개가, 그죠?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음양에 속하는 것은, 그죠? 이와 같은 것이 없느니라. 그죠? 이와 같은 것. 자,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곤에 다 속하는 것인데, 대저, 양선의무하여, 대체로 양이 먼저 하고 음이 나중하며, 그 다음에 양시음수하며 양이 베풀고 음은 받으며, 그 다음에 양지 경청,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가볍고 맑고, 왜냐면 하늘의 기운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미형이 음지 중탁은,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경청이라고 하는 형체가 없고 이거죠. 그 다음에 음지 중탁, 음이라고 하는 건 땅이니까 무겁고 탁한 거죠. 이건 또한 이것이 자취가 있느니라. 성경에서도 이게 나오죠.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자, 이렇게 궁창이 있었는데 맑고 깨끗하고, 그죠? 아니, 맑고 가벼운 것은 올라가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무겁고 탁한 것은 내려와서 땅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원신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 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 시, 기지 통체니 바로 다만 기운을 다 통과라는 체인이라는 거죠. 다 모든 기운을 통과라는 체인이 무소불포로되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다만 그죠? 다만 자, 기, 기지, 동이 언즉 그 기운의 움직임으로부터 말한다면은 기운의 움직임으로부터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양이 되고 자, 기지, 정이 언즉 기운의 고요함으로부터 얘기한다면은 바로 음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낮에 활동하는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라는 건 나중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밤이 되는 거죠. 지극히 고요한 곳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고요한가 기운의 고요한 것이 바로 음이 되니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는 기운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의 고요함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소위 양상겸음하고 그래서 양으로서 항상 음을 겸하고 아우르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음부득 겸양이라 음은 그 대신에 양을 얻어 겸하지 않느니라. 음은 그냥 음으로서 있는 것이고 양은 항상 그 다음에 뭐예요? 음을 바로 항상 겸하는 것이 되고 음은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대음소하여 양은 크고 음은 작으며 그러니까 대소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나누면 대는 양으로 보고 음은 작은 것. 무슨 얘기냐면은 양은 뭐예요? 점점 키워서 늘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응축하는 성질이 있더라. 바로 이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전 반하며 양은 온전하고 음은 그 반이고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표현해. 이건 양은 온전하고 음은 그거 짜게진 것이 되고 바로 이거죠. 하느님이 성경책에 잘 나온 얘기죠. 하느님이 당신을 닮게 뭘 했다? 남자를 만들고 보니까 심심하니까 뭐 했다고요? 그죠? 갈비뼈를 하나 꺼내서 뭐예요? 갈비뼈는 부러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얘기잖아요. 그죠? 주역으로 표현한 바로 이 얘기를 저 무지렁이 백성들 알아듣게 그렇게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양보호로 표현하면 딱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양전, 반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한때는 또 뭐예요? 이 가부장적사에서 남자는 온전하고 여자들은 반푼어치다. 맞아요? 이러다가 자꾸 맞아 죽어요. 그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등하다 그랬습니다. 뒤에서 공자도 뭐냐면 유만물하고 유남녀인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다 고스란히 대입시키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때 서양에서도 그렇죠. 야, 과학적으로 머리가 당연히 남자가 뛰어나다 그랬더니 나 점차 해봤더니 어떻게 돼? 오히려 남자가 줄어들더라 이 표현도 하죠. 실제적으로 요즘에 남학생들, 여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청년 문제들 대단히 심각한데 남자애들은 대체로 기 못 피죠. 아마 아들만 갖고 있는 분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니까 좀 나으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모든 남자애들이 기를 못 핀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아니 실제적으로 그래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동안 전부 다 아빠들의 잘못이에요. 사회의 잘못이죠. 그동안 사회가 오로지 뭐냐 가부장적 가치관을 계속 주입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이 아이들이 펼 데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도 애들 아무 생각 없이 지들끼리끼리 학교 다닐 때 정도만 하면 힘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힘 갖고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전부 다가 말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 이게 요구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그 자기의 이른바 가부장적 이 방식만 가지고 계속 훈련된 사람들은 가서 적응을 못해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요즘에 정말 남성들의 순환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빨리 생각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요즘에는 퇴직하고 나서 어차피 집안에서 화목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하시는 게 뭐든가요? 요리 학원부터 다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방식은 어쨌든 옛날에 일단 양과 음을 이렇게 봤더라. 그 다음에 양요, 핍이 되는 거죠. 그 양은 그죠? 양은 풍요롭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하다라는 겁니다. 하여서
음필 부양하니 음은 반드시 양에 붙으니 이렇게 되죠. 양에 붙으니 개차의해라. 다 바로 이런 뜻이라 그랬는데 제가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 안 할 겁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 소자라고 하는 사람 바로 소강절이라고 하는 주역사에서는 황극경세를 쓰신 분인데요. 주역을 수의 이치로서 다루신 분인데요. 그 소자가 소강절이라고 하시는 분이 양불능 독립하고 여기 정확하게 써네. 양은 능히 홀로 서지 못하고 필, 득, 음이 후에 입이라. 그죠? 반드시 음을 얻은 뒤에야 입이라. 그죠? 양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도 않죠. 하늘 양이라 할 때 양이라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기운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누굴 만나야? 음을 만나야 거기에서 뭐가 형체가 생겨나서 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음이 기요. 양은 음으로써 기틀이 되고 그죠? 터전이 되고 불능하여 음은 그러듯이 능치 못하여서 자견 필 대양이 후에 견이라. 스스로가 반드시 양을 기다려서 그죠? 양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본 뒤에야 그 다음에 아니다. 벌기를 하는 게 그래서 양음이 능치 못하여서 스스로가 반드시 양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타난 뒤에야 나타나느니라 맞나요? 나타나느니라 스스로 나타남에 가져만 써라. 저기 끊어야 돼. 여기 조금 잘못된 불능 그죠? 불능 자현하여 이렇게 거기서 끊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불능 자현하여 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스스로 나타나지 못하여 그렇게 끊으세요. 하여 그 다음에 필 대양이 후에 현이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반드시 양을 기다린 뒤에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음리 양이 위창하니 그래서 음이 양으로서 뭐 간다? 부른다라고 하니 그죠? 음이 양으로서 부른다라고 하니 맞나요? 그러므로 음이 양으로서 부름이 되니 부른다. 부창부수 할 때 바로 그 창자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음이 양으로서 부름이 되니까 양이 부르면은 뒤에 뒤따라 가는 것이니 해서 그 부창부수의 그 창자 이 앞에 그 창자는 원래 우리가 입구자를 쓰죠. 같이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 인도한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음이 양으로서 바로 그 부르는 것이 되니 양지 기시 향기 성하고 양이 그 시작함을 주장하고 그죠? 주장하여서 그 이름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본받아서 그 수고로움을 마치니라.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곤괴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음은 뭐라 그랬죠? 곤괴는 무성 유 종이라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거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 자, 이름은 없지만은 뭐는 있다? 유 종이라라는 말이죠. 자, 이룬다라고 할 때 그때 그래서 이름이라라고 하는 이루는 뭐예요? 공이죠. 성공이라 그랬습니다. 곤괴 지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지도야, 처도야, 신도야라고 하면서 다 바로 무성유종. 이루어주는 것. 모든 것을 다 생해서 쉽게 표현하면 가을의 곡식을 다 이루어줘서 거두게 해주는 건 누구예요? 전부 다가 하늘이죠. 양이죠. 이루어주는 것. 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 일을 마치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무성유종을 그죠? 무성유종을 자 소자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양지, 기시, 향기, 성하고 그죠? 양은 그 시작함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누리고 다 이루게 하는 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양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본받고 그 다음에 그 수고로움을 마치느니라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칠 뿐이라 라고 하는 무성유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정리해 드릴게요.